안녕하세요. 포르모사 링크 진행자 손전홍입니다. 일부 일처제로 죽을 때까지 절개를 지키는 동물인 늑대. 늑대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무리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두머리 수컷과 암컷만 쌍을 이루어 번식하고 일생을 함께 합니다. 우두머리 수컷은 일부 일처를 고집하고 상대가 죽을 경우에만 새로운 짝을 찾고요. 암컷은 1년에 한 번꼴로 5에서 6마리를 낳는데 만약 새끼가 젖들기 전에 어미가 죽으면 다른 암놈이 젖을 먹이는 매우 이타적인 동물이에요. 늑대 무리의 크기는 사냥감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3-4가족이 함께 무리를 이뤄 40마리가 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대가족은 대형의 사냥감을 추적하고 제압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무리의 우두머리는 수컷이고 모든 행동을 지휘하고 통제합니다. 위급한 일이 생겼거나 무리를 모아야 할 때는 우두머리 수컷이 울부짖는 소리를 3에서 11초가량 내지르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워 무리를 보호하고 지킵니다. 늑대는 보통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간혹 무리를 짓지 않고 홀로 다니는 늑대도 물론 있습니다. 이를 외로운 늑대라고 표현합니다. 무리에서 이탈한 늑대는 단독 사냥을 하는 등 생활이 고달프기 때문에 무리에 속한 늑대보다 공격적입니다. 때문에 혼자 살고 혼자 일하기를 선호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외로운 늑대에 비유하곤 합니다. 따돌림이나 배척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발적인 외톨이가 많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고립형, 은둔형이 외로운 늑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외로운 늑대의 크고 작은 테러가 지구촌의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외로운 늑대형 범죄는 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뚜렷한 동기 없이 즉흥적으로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와 달리 외로운 늑대형 범죄는 사회 분노를 표출하면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완도 예외는 아닙니다. 묻지마 살인의 범인이 외로운 늑대형인 경우가 있으니까요. 연말과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둔 타이완 현지 시간 지난달 19일 수도 타이페이 지하철역인 MRT 타이페이역과 MRT 중산역 인근 백화점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도 그렇습니다. 흉기 난동의 범인 27세 남성 장원은 19일 오후 3시 40분부터 6시 50분까지 3시간 넘게 장소를 옮겨가며 방화를 저지르고 시민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속수무책으로 변을 당했습니다. 범인 장원도 경찰의 추격을 받다 백화점 6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범인 장원이 사망한 만큼 아직 자세한 범행 동기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요. 공범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이번 사건이 장원이 홀로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공범이나 배후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장원 사건이 지난 2014년 5월 타이페이 지하철 MRT 객차 내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91초간 흉기를 휘둘러 22명을 다치게 하고 4명을 살해한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정재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재는 재판 후 사형을 선고받았고 중화민국 법무부는 마잉주 전 총통의 임기를 불과 열흘 남겨둔 2016년 5월 10일 타이페이에서 정재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사형 집행은 마치 후 총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어쨌든 타이페이 시정부 경찰국은 이번에 타이페이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 등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전담 수사팀은 범인 장원의 컴퓨터와 태블릿 PC,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이른바 살인 계획서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노트북에는 장원이 정재 사건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검색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이번 사건이 11년 전 범죄를 모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때문에 경찰은 장원과 정재 모두 외로운 늑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장원은 정재를 동경하는 자라고 보고 있으며 범행 동기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원 부모는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최근 2년간 아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부모는 아들 근황을 전혀 몰랐다라며 아들이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겠다라고 밝혔고, 가오슝에 거주 중인 장원의 친형 역시 교류가 거의 없었다라고 말했죠. 범죄학 전문가들은 가족들의 진술과 노트북에서 발견된 살인 계획서 등을 토대로 장원의 범행이 혼자 계획하고 사회 구성원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외로운 늑대의 공격 범죄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추안대학교 범죄예방학과 왕보치 부교수는 무차별 흉기 난사범 장원의 배경으로 볼 때 장원은 평소 사회적 교류나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고립된 생활이 장원을 외로운 늑대형 인격으로 몰아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显然他其实他在整个的一个社交上面有太多的跟人际的一些互动，那这些东西会不会导致他在加剧了他所谓的孤狼的性格？ 국립중정대학교 범죄예방학과 쉬화프 교수는 장원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된 외로운 늑대 테러로 규정하며 모방 범죄의 특성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쉬화프 교수에 따르면 범인 장원은 과거 정제 사건이 유발한 사회적 공포를 인지하고 있기에 일부러 기차역이나 지하철 MRT역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을 범행 장소로 택해 공포를 극대화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말로 변명해도 용서할 수 없는 흉악 범죄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증오를 내뿜고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인명을 살상했으니 말이죠. 타이페이에서 벌어진 무차별적 흉기 난동 사건으로 범인 장원을 포함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넘게 다쳤지만, 이 과정에서 타인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의 영웅적 행동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수라장 같은 상황에서도 부상자를 응급조치해 생명을 구하는가 하면 달려들어 범인을 제압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서로 도우며 추가 희생을 막은 영웅들입니다. 범인 장원이 MRT 타이페이역 M7 지하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을 때 장원에게 달려든 위저창 씨도 이런 영웅 중 한 명입니다. MRT 타이페이역 M7, M8 지하 거리에서 검은색 티셔츠에 검은 모자를 쓴 장원이 연막탄과 화염병을 투척하자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내달렸고, 이 상황을 발견한 57세 남성 위저창 씨는 용감하게 범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장원의 계획은 역 곳곳에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었지만 위저창 씨가 장원이 들고 있던 이 화염병을 맨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 장원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대치 상태가 잠시 이어졌습니다. 이때 범인 장원이 칼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폐와 심장을 관통당한 위저창 씨는 타이완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으며 첫 희생자가 됐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용감한 시민 위저창 씨의 의로운 행동은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줬습니다. 충렬사는 한국으로 따지면 호국 영정을 모시는 현충원 같은 곳인데요. 다만 현충원처럼 국립묘지 역할을 하기보단 순국하신 분들의 영정을 모시는 사당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장산정 타위엔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위저창 선생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깊은 애도와 경의를 표하고자 타위엔 시정부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고인을 타위엔 충렬사로 모시기로 결정했고, 위저창 선생의 충렬사 안치식은 2026년도 충렬사 충계 제한 기간 중에 정식으로 거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산정 타위엔시장은 타위엔의 위저창 선생의 호적이 있고 시는 충렬사의 규정에 따라 고인을 타위엔 충렬사에 안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于先生他的这个户籍在桃园，所以我们依照忠烈祠的规定，忠烈祠他可以在桃园，我们会让他入祠。 지난 3일이었는데요. 이 시대의 영웅, 용감한 시민 위저창 씨의 의로운 영혼을 떠나보내는 고별식이 있었습니다. 고별식엔 고인의 용기를 기억하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장원한 타이페이 시장과 장산정 타위엔 시장이 직접 찾아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특히 고인의 관위에는 타이페이시의 시기가 덮였고, 허즈웨이 총통부 부비서장이 직접 중화민국 국기인 청천 100일 만지홍기를 헌정하며 국가 차원의 최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겁니다. 위저창 씨의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위저창 씨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타인을 위해 나를 잊었던 그 뜨거운 용기는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남을 겁니다. 타이페이에서 RTI 손전홍입니다.